차가운 날씨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을 매도할 때 얼마에 팔 것인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하게 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집을 팔 때는 무조건 매도하기보다 제대로 된 세금 정보를 알고 집을 매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해서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매도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이며, 두 번째는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이 되어서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이 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사례이며, 다섯 번째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여섯 번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 경비를 공제에 누락한 사례이며, 일곱 번째,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입니다. 2018년 4월에 7억의 A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이때가 조형대상 지역이었습니다. 23년 1월 조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고 23년 7월 11억의 A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이 사례를 살펴보시게 되면 조형대상 지역일 때 취득을 하고 조형대상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양도를 했습니다. 김국세 씨는 23년 1월 서울 마포구가 조형대상 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여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하면은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을. 미적용이 되면은 1억 1,7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취득 당시에 조형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상 반드시 거주하여야 합니다. 이의 사례에서는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입니다. 우리는 양도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취득 당시에 조형대상 지역이었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취득 당시 비조형대상 지역이라면 거주 요건이 없는데 조형대상 지역이었다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구는 수성구는 20년 11월 20일 날 조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22년 9월 26일 날 조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수성구를 제외한 중구, 동구 등은 20년 12월 18일 날 조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22년 7월 5일 날 조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수성구에 20년 11월 20일과 22년 9월 26일 사이에 집을 취득을 하셨다면 거주 요건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성구 외 지역은 20년 12월 18일부터 22년 7월 5일 사이에 집을 매수하셨다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 당시에 조형대상 지역에서 집을 매수하고 조형대상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집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반면에 취득 당시 조형대상 지역일 때 분양권을 취득하고 이 부분들이 조형대상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주택으로 신축이 된 상태에서 매매를 할 때는 거주 요건이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이 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실수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4월에 5억에
A주택을 취득을 하고 20년 1월에 1억에 B오피스텔을 취득을 했습니다. 23년 7월 A주택을 양도를 10억에 했습니다. 사례를 보시게 되면 이민국 씨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B오피스텔이 공구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어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A주택을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B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이 되어 A주택 양도 시 2주택자로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비과세 미적용이 되니까 1억 5,300만원의 세금을 내었습니다. 오피스텔은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허가 여부나 공구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고 있으므로 B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B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오피스텔, 레지던스, 생활용 숙박시설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므로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B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A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B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A주택 양도시 장기 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특례에 해당이 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고유한 특성상 가세관청이 가세 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임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는 있으나 실제 사용자가 해당 오피스텔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마쳤는지 해당 건물의 전기, 가스, 수도의 각 사용량 등 이용 실태와 밀접한 각종 지표들,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자, 건물 관리인이나 이웃 오피스텔 사용자 등 제3자의 진술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당 오피스텔에 관한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그 구체적 내용 등 재반 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양도 당시 오피스텔의 사실상 용도가 주거용이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간혹 오피스텔을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기는 하지만 전기, 가스 여러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다른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21년 2월에 A 분양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21년 5월에 B주택을 6억에 취득을 하고 23년 7월 B주택을 9억에 양도를 했습니다. 강대한 씨는 B주택 양도시 다른 주택이 없어 1세대 1주택자로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A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B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비과세 적용을 하면 영원이 될 것이 비과세 미적용이 되어서 9,3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양도 전에 체크포인트입니다. 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이 되고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분양권의 취득 시기는 청약 당첨일입니다. 분양계약일이 아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사례입니다. 김한국 씨는 2016년 7월 A주택을 8억에 취득하면서 매도인의 요청으로 매매가액을 7억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 11억에 A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배제가 되게 됩니다.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가 되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박세정 씨는 2013년 5월에 A주택을 6억에 취득을 했습니다. 이후에 23년 11월에 20억에 A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박세정 씨는 조정대상 지역 지정 전에 취득한 A주택을 2년 거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해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A주택을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A주택에 미거주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1억 1200만원입니다. 하지만 2년을 거주하게 되면 2억 6800만원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6%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장 15년 30%까지 적용을 받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입니다.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보유기간이 3년 이상, 10년 이상까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거주기간도 역시 마찬가지 10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40%, 보유 40, 거주 40에서 80%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거주기간이 없게 되면은 일반적인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따라가게 됩니다. 거주 요건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중요한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베란다 샤시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은 자본적 지출이 들어가고 벽지, 장판 교체 비용,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 등은 수익적 지출에 들어가서 양도소득세 공제할 때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정나라 씨는 2003년 1월에 A농지를 3억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3년 3월에 A 대지로 변경을 하고 23년 6월에 8억에 양도를 했습니다. 정나라 씨는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가 자격농지 감면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였으나 A농지는 양돌 현재 농지가 아니라서 자격농지 감면이 배제가 되었습니다. 자격농지로 해서 감면을 받으려고 하면 농지 상태로 양도를 해야 되는데 정나라 씨는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하고 지금 현재 양도를 했기 때문에 감면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은 실수로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낸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집을 매도할 때 그냥 단순히 매매만 생각하시지 말고 세금 부분도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